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는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이 유튜브 상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 밀양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2004년도쯤에 밀양에 있는 어느 이제 학생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44명이서 중학생 여자아이를 이 집단 성폭행을 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한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이 중학생 이 여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몹쓸 짓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가면서 만약에 이것을 이 어른한테 발설을 하거나 경찰한테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너 이제 큰일 날 줄 알아라. 이 영상들 모두 다 이렇게 또 퍼뜨려 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 여중생을 굉장히 좀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44명이 이렇게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잡혔다고 하거든요. 잡혔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인가? 그래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에 이렇게 또 보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뭐 흐지부지 됐대요.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흐지부지 되면서 뭐 빨간 줄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빨간 줄도 가지고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에서 무슨 직업 고등학교인가? 거기를 다니던 뭐 88년생에서 뭐 86년생인가 그런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 지금 다 이렇게 또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아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있으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또 꾸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나락 보관소라고 하는 어느 이제 레카 유튜버라고도 하죠. 이런 사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루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이 나락 보관소에서 이 밀양 사건에 대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둘씩 이 가해자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폭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지금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가 되게 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한국에서 이 밀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2004년도에 일어났었던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아무런 그런 죄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이제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국민적인 공분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나락 보관소에서 이 가해자들을 이제 44명 모두 다 이렇게 하나둘씩 지금 공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개를 하니까 이 가해자들이 지금 뭐 벌벌 떨고 있으면서 제발 내 이름은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이 나락 보관소 이 유튜버한테 이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책임을 이렇게 또 전가를 하면서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결혼을 하고 이제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나락 보관소 이 유튜버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한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실제로 잘못한 그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해 가지고 끝까지 이 44명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이제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나락 보관소라고 하는 이 유튜버를 제가 예전에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용찬우라고 해가지고 용호수죠. 유튜브명 이 용호수라고 하는 이 유튜버를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얘가 좀 사람들의 이제 공분을 사는 그런 행실을 이렇게 또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용찬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락 보관소가 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용찬호를 까기 위해 가지고 이 유튜브를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찬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 이 나락 보관소라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락 보관소 의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몇만 명이었는데 몇몇 명이었다가 그러다가 이 유튜버가 계속해가지고 용찬호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사회적으로 이제 공분을 일으킨 그런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밝혀냈거든요. 이렇게 밝혀내다 보니까 지금 이 밀양 사건까지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이 밀양 사건 2004년도에 일어났지만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또 공분을 사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이 뉴스 채널들에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락 보관소의 구독자들의 수가
지금 뭐 40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한 35만 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파르게 네, 상승세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또 네, 보여지면서 네. 그거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면은 아, 이 구독자들 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누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눈으로 이렇게 또 지켜봤으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일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인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네. 제 미국에 사시는 이 한국 분들이 많이 또 봐주시거든요. 네.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또 네. 남겨주시면 얼마나 더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는 네. 오늘 미국 뉴스 본 거 이렇게 또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이 우주선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X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또 시도를 했거든요. 네,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차 네,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1차, 2차, 3차 네, 모두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번 4차 시험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 스타쉽이 화성 있지 않습니까? 화성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우주선이라고 해요. 어마무시하게 커다랗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화성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싣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화성에 가가지고 개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스타쉽 이 우주선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 4차 시험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지구 궤도까지 이렇게 잘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 궤도까지 이렇게 다 올라간다, 우주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네, 그 우주선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분리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하네요. 네, 분리가 잘 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우주 발사대라고 해야 되나? 그 로켓 있지 않습니까? 로켓이 잘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네, 잘 이렇게, 네, 이 바다 한가운데 그 바지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착륙까지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영상을 봤는데, 착륙은 잘 하긴 했는데, 착륙을 한 다음에, 예, 이 영상이 이렇게 넘어지다가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착륙을 했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스타쉽 우주선은 우주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네, 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행을 한 뭐 40분인가 50분 정도 네,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네, 이 지구 궤도로 이렇게 또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의 어트모스피어로 이렇게 또 돌아오는 도중에 네,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이 우주선에 이렇게 또 막 타지 않습니까? 네, 타는 와중에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이 우주 꼬리에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그 우주 꼬리가 처음에는 이 우주선 꼬리에 우주 꼬리가 아니죠. 이 우주선 꼬리가 처음에는 잘 버티더니만 나중에 이 대기권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불이 타버리더라고요. 불이 타버리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스타쉽 우주선은 뭐 인도양인가 밑에 우주 발사대는 멕시코만에 떨어졌나? 그리고 뭐 인도양이 뭐 어쨌든 간에 이 바다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잘 목표 지점에 가기는 갔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다 타버렸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착지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 X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이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이렇게 지구 궤도로 잘 이렇게 안착시키는 게 이제 목표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이렇게 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우리의 목표한 거 모두 다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인류의 발전이다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성취를 한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어마무시한 자금도 이렇게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본다고 하면은 나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미션들을 지금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서 가장 많은 이 우주선들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게 되면서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또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이 인류를 이 화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 화성을 개척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우주선이 일론 머스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 벌어들인 돈들을 어마무시하게 재투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스타쉽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 1차, 2차, 3차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려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끈기 있게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사에서도 스타쉽이 잘 시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나사에서 가장 큰 고객이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X에. 나사에서 이 스페이스X가 계속해가지고 이 커다란 우주선을 잘 우주로 쏘아 올리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나 이 미션 같은 것들을 이 스페이스X에다가 이렇게 또 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스페이스X는 아직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페이스X가 주변에 이런 라이벌 같은 게 없거든요. 이 기술 차이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랑 스페이스X랑 이 우주 관련 산업에서 기술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나한테는 뭐 라이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몇 년 전에 이 테슬라 모델 S를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 그 기술이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그런 테슬라 전기차를 내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라이벌이 없었습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이 테슬라 모델 S 같은 그런 이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차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계속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12년 13년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나게 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 전기차 업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따라오게 되면서 테슬라를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따라잡았거든요. 따라잡고 기술로도 따라잡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싸.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이 약간 뭐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뭐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일자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 섭렵을 한다고 하면은 이 XAI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인공지능 그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XAI에서 뇌를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만들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모든 노동 일자리들을 이 옵티머스로 대체를 하게 된다. 그때 된다고 하면 또 테슬라가 어마무시하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에 이렇게 또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날아가셔가지고 이 노르망디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잖아요. 디데이 요거 한 지가 벌써 이제 80주년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80주년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셔가지고 노르망디에서 이렇게 또 연설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연설을 하실 때 우리는 이 8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위협을 맞서가지고 끝까지 잘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푸틴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푸틴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듯이 이렇게 또 하면서 고립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잘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잘 살아봅세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가 고립주의를 이렇게 또 택하게 되면서 지금 이 독재주의가 이렇게 또 러시아에 퍼지고 있으면서 전쟁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랑 뭐 중국 뭐 북한 이렇게 좀 일침을 이렇게 또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했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 승인을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산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했는데,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격을 해도 되기는 되지만 이 모스크바나 이 크렘린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이 백악관이라고도 하는 이 크렘린궁은 절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모스크바나 이 크렘린궁의 공격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핵전쟁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푸틴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미국처럼 이제 자신의 협력국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서방 국가들을 이렇게 또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전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위협을 가짜로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한 이런 이제 공격을 더 가한다고 하면은 핵전쟁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 거는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크렘린궁이나 모스크바에는 공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가자지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으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3단계 휴전안을 이렇게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또 다른 이 국가들 한 16개 국가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이제 주요 국가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제발 좀 이번 휴전안 승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푸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만 이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이 이스라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타냐후한테도 책찍하고 그리고 당근을 이렇게 또 줘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네타냐후한테 이제 미국 의회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3단계 휴전안도 이렇게 또 제안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단계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는 이 네타냐후한테 이 당분도 줬지만 또 이 책식도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신의 정권을 계속해가지고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핵심을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는 이번 휴전안을 웬만하면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네타냐후가 완전히 이제 똥꼬집이기 때문에 전쟁은 또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집트도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이제 자신의 나라에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집트에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잘 좀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또 압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압력을 주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고 지금 이집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승낙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만 이렇게 또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잘 승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좀 이제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망자들 수가 지금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4만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대학가들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8년 전에 2016년도 때 자신이 이제 힐러리랑 대선 후보를 이렇게 또 싸우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때 이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자신의 이 개인 이메일로 공적인 이런 업무를 본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힐러리가 이
감옥에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형사재판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지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로 지금 중죄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펠로님, 이 중죄인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제 조만간 어쩌면은 실제로 이 트럼프가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면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한 40% 정도는 이 트럼프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한 10% 정도만 트럼프 감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20% 정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30% 정도인가 그 정도는 트럼프한테 그냥 이제 벌금만 내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40% 정도는 트럼프는 깜빵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깜빵에 간다고 하면은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깜빵에 간 죄인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걸 이라고 이렇게 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7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화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지가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8년 전에 얘기한 게 되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또 꽂히고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재밌네요.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요번 이제 6월달에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형사재판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변동은 거의 없다. 조금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트럼프가 46%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1%포인트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면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이 형사재판의 뭐 판결에 상관없이 지지율은 좀 이제 견고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약간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은 없다고는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를 하던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고 좀 이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은 트럼프 요번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더 지지를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넘을 만큼은 아니다.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라는 이 설문조사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오차 범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거의 평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그게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 금리 인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을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 게 11월 전에 시작을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이득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또 바이든 대통령 잘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또 찍어줄 테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에 금리 인하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 전쟁, 이 이스라엘 전쟁 먼저 끝내는 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 두 개만 이렇게 또 잘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산이 또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형사재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으면서 이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는 또 재판이 있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개입을 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재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기소를 한 이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끼리 연문설이 돌았습니다. 러브 어페어가 또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잘 이렇게 또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이 나를 기소를 한 이 검사들끼리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사랑놀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뉴스거리가 이렇게 또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트럼프 이 조지아 재판은 검사장들의 이 자격이 박탈이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뭐 주문이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지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이 재판은 대선이 끝난 뒤에, 대선이 있은 뒤에 재판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꼭 이겨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런 재판들 모두 다 이제 무효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 꼭 대통령이 되려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예, 그런데 제 바람으로는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렇게 양심의 털이 난, 그리고 중범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중범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인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뭐 비슷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없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이 아시다시피 오는 6월달, 6월 30일쯤에 이 뉴욕의 이제 교통 홈잡세라고 해가지고 뉴욕에 들어오는 그 차들에 대해 가지고 15달러씩 더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뉴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 그 건너는 그 비용이 있거든요. 15달러인가 뭐 20달러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다리 이외에 더불어 가지고 15달러가 더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이렇게 교통 홈잡세를 이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많았었거든요. 많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요번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 뉴욕시에서 그거를 지금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취소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또 살아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뉴욕 여기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경제를 이렇게 또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 혼잡세를 이렇게 또 때린다? 그러면은 뉴욕 경제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통 혼잡세 15달러 이렇게 또 매기는 거 지금은 철회를 이렇게 또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무기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뉴욕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이렇게 또 슬금슬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당분간은 뉴욕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교통 홈잡세는 이제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몸무게 감량하는 거, 이 다이어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또 엄청나게 화두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살 빠지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서 다이어트에 이제 특효인 이런 위고비도 엄청나게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런 시술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어느 이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몸무게가 자그마치 300파운드가 나갔다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몸무게가 300파운드였는데 그런데 15개월 만에 자신은 이 시술을 받고 난 뒤에 110파운드나 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여성이 또 굉장히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뚱뚱했다가 살을 쭉 빼게 되면서 이렇게 이 얼굴이 갸름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또 변하셨는데 이 최고의 성형수술은 진짜 이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이 한 시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술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무슨 시술이냐면은 위에서 이 식욕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위가 이렇게 비어있게 된다고 하면은 식욕을 이렇게 또 발생을 하려고 그렐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조직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을 태워버린다고 하네요. 태워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식욕이 엄청나게 절제가 된다고요. 배가 고프더라도 이 위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식욕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이 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식욕이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15개월 만에 110파운드나 뺐다. 50kg나 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시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태우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 시술이니까 약을 뭐 맞는 거나 뭐 먹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뭐 메스꺼림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또 다르다고는 하는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시술도 받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 위절제술 같은 거는 좀 이제 커다란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거는 시술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몸만 이렇게 또 태우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 좀 괜찮은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 이 건강의 위협을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받는 것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하는 게 최고죠.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것이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달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달이 이 지구상 가장 더웠었던 5월달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화되고 있으면서 재작년부터인가 계속해가지고 이 너무나 뜨겁다, 여름이 너무나 뜨겁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온도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폭염이 어마무시하게 심한 곳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구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각국에서의 이 리더들이 나와 가지고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람이 지구에 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제발 그 지경까지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렇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한테 단 한 번도 감염이 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그런 인플루엔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H5N2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이렇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첫 번째 사망 사례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더 치명적인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발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런 얘기가 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커다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는 아마도 더 잦은 주기로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를 어디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느 이제 과학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10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또 나올까봐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혼조세로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일에 이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서의 일자리들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는지 이 잡 리포트가 내일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변동 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유럽은행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유럽은행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2일 이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0.25% 스몰 스텝으로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은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은 잘 잡힐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금리 인하하는 게 이게 유럽이 먼저가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 캐나다에서부터 이렇게 또 먼저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이 캐나다에서 0.25% 이 스몰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한 것은 G7 중에 이 주요 국가들 이제 7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한 그런 국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 주요 국가들에 미국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또 번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올해 안에는 한 차례에서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 이렇게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11월 전에 9월달, 11월달 이렇게 딱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주식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주식에 또 주춤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제 생각이 이렇게 또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 이 잠레스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시작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22만 9천 건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4주 만에 좀 이제 높기는 높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해고 사태 같은 것들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주보다 한 8천 건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어제 또 미쳤었거든요. 이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도 5%가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2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1220 몇 달러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시총을 넘어서게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총을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면서 시총 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 2위가 이제 엔비디아가 됐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위는 엔비디아고 이제 3위가 이렇게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는 아마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어쩌면은 시총 1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엔비디아랑 시총이 한 1,400억 달러인가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아마도 엔비디아 시총 1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질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 정부에서 이거 독점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독점법에 대해 가지고 검사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어제 또 5%나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조만간 스플릿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하나에서 이제 10개로 이렇게 또 주식 분할을 이제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주식이 하나당 뭐 12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왜 이렇게 싸라고 하면서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지금 어느 투자은행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아마도 1,5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1,2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300달러 정도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스플릿이 있은 뒤로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도 같이 덩달아 가지고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제는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이렇게 또 쓴 이 키오사키 있지 않습니까? 키오사키가 나와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요번 연도 2024년도 이제 8월 달까지 8월 달이면 이제 이 두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8월 달까지 35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 5배 정도가 더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키오사키 이 부자 아빠의 가난한 아빠 쓴 사람은 지금은 뭐 신용불량자가 됐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좀 이제 신빙성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아마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옹호를 하는 그런 데서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또 7만 달러 넘어가면 7만 1000달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진짜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